변화에 답이 있다. 2022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유망 테마 5곳과 주식들과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증권사에서 내주는 리포트를 볼 때 어디에 투자해라 보다 거기에 왜 투자하라는지를 포인트를 꼭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공부 겸. 그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은 어찌됐든 간에 돈 거두기 우려가 계속되는 해입니다. 2021년도 그랬지만요. 실제로 저번에 2015년 12월 14일 날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첫 금리 인상, 진짜 실질적으로 정책 금리 인상할 때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알면서도 진짜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놀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었고 다시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가 이제 빠르면 내년 6월 정도부터 금리 인상, 내년 정도에 금리 인상 시작한다고 하죠. 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연준 돈 풀기도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리스크 관리에서 나쁠 건 없지 않냐. 2022년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올해 탐욕의 장세가 끝나면 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장세가 드디어 온 것 같아요. 2021년까지 좋았다면 난이도가 진짜 높아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는 주식만 오른다던가 아니면 이제 시장이 박스권이라던가 결국은 기업이 돈을 버는 속도도 올해가 피크였고 내년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워낙 잘 벌지만 어쨌든 올해보다는 못한다라는 게 이제 예상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런 게 진짜 그 애널리스트 분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유동성 공급이 없다면 연준이 돈 풀기를 안 하는 구간을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는 진짜로 돈 잘 버는 기업만 가더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20년, 2021년 돈 풀기 할 때는 진짜 아무거나 뉴스만 좋아도 올라가고 이랬지만 이제는 돈 잘 버는 기업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걸 다시 강조해 주셔서 한 번 더 저도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하락할 때는 실제로 성장주가 좋지만 이제 금리 상승할 때는 무조건 가치주, 성장주 이런 거 구분이 이제 어렵다. 이제는 그게 아니고 돈 잘 버는 건 기본에다가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 호재까지 있어야 된다. 모멘텀. 그래서 최근에 인프라 법안 통과하는 산업재 ETF 신고가 가고 있고 자금도 몰리고 있고 메타버스 ETF도 돈도 몰리고 신고가도 가고 있다. 돈도 잘 벌고 뉴스까지 좋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양극화 장세가 심해질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ETF가 거품이라고들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주식들을 보니까 매출 즉 덩치가 다 늘어날 걸로 전망되는 기업들만 모여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메타, 이건 구 페이스북, 유니티, 그리고 오토데스크, C라고 하는 동남아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아마존, 텐센트 이런 애들 다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 성장, 즉 외형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더 붙는 거고 산업재라 그래서 인프라 법안 통과되고 복지 법안 통과되면은 투자가 어쨌든 나올 거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폭발적으로 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제 실적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붙고 있다. 그래서 이쪽들로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 5개 분야 그래도 찍어주셨어요. 종목까지 들어있습니다. 친환경 정책 수혜에서도 특히 태양광을 좋게 봤고 인프라 중에서도 도로나 건설을 깔아야 되니까 주택 경기 말고 비주택 건설이 회복될 거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는 회사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기업 출장 해외여행 반등될 거다. 그 중에서 델타항공 왜 좋은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가. 이건 저도 영상에서 정말 많이 다뤘죠. 가격 전가 하면 나이키다. 그리고 클라우드 더 세진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정말 세진다. 대장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리포트에 있는 표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는 카페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링크 달아둘게요. 같이 보실 수 있게. 리포트 보시라고 가져온 거니까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5개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주식들이 있는데 같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법안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는 역시 태양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하는 분야가 태양광 비중을 3%, 현재 3%에서 40%까지 늘려야 되는 무조건적인 거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몰아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최대 수혜 보는 건 역시 업계의 이제 주거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 점유율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엔페이지와 솔라엣지.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실적도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요. 흑자인 기업들입니다. 이상한 적자 기업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솔라엣지, 엔페이지 영상으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향후 3년 전망치가 연평균 41%니까 엄청나게 수혜를 받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늘 그래왔듯 이렇게 우리가 좋다고 할 때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리포트 나왔을 때 딱 신고가 가고 있으면 안 삽니다. 만약에 사야 되는 것 같으면 보고 있다가 조정이 오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놓쳤구나 이미 먼저 달리고 있으면
내가 늦게 봐서 공부가 부족해서 못 잡은 거구나, 내 실력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딱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이것만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신고가 가고 있는 주식을 막 따라탄다, 이건 되게 부담이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조정의 매수가 저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맞더라고요. 물론 이거 어떤 분은 신고가 달릴 때 올라타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방법이겠지만은 좋다 그럴 때 사는 것보다 갑자기 뭐 무슨 우려가 나와서 떨어질 때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늘 공부해놓고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는 회사, 비주택, 요게 포인트였는데요. 지금 공공 인프라 예산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통과가 됐는데 핵심이 뭐냐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인프라, 드디어 못했던 도로, 교량, 수도 이런 거 건설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공공에서 건설 장비를 빌려갈 거다. 이 렌탈 시장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커진다. 2022년부터. 그 수혜주가 미국의 1등 중장비 렌탈 기업인 유나이티드 렌탈입니다. 근데 얘도 뭐 거의 신고가에 붙어 있네요. 조용히 오래 올랐습니다. 얘가 1등인데요. 요게 이제 정부에서 공공 주도로 인프라 사업할 때, 도로 깔고 이런 거 할 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중장비, 건설 장비 이런 거 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량한 기업이고 무상향하는 기업인데, 주의할 점은 이런 중장비 관련 기업은 경기 민감주라서 경기가 만약에 꺾인다 이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2016년도, 2018년도 이럴 때 경기 민감주 한번 막 건설주, 토목주 이런 거 투자했다가 크게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제 실력이 부족해서. 쭉 성장하는 주식을 좋아하는데 경기 민감주는 사이클을 잘못하면은 고생을 몇 년을 해야 돼가지고, 경험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지만 저랑은 안 맞을 수 있는 기업이다, 경기 민감주는. 사이클 주식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다 과열이 돼서 지금 보시면 다 신고가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보고 있다가 미리 봐두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공부해놨다가 좋은 기회 왔을 때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렌탈 지금 고점에서 7% 정도밖에 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 역시 가격 전가. 이 포인트는 제가 올해 증권사 레포트 싹 다 돌려봐도요, 이 말 안 하는 리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가격 전가 파워가 있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리포트 10개 내면 10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이키가 왜 좋냐, 포인트가 이겁니다. 제가 인상 깊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캘린더 넣어놓으셔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참고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 하면 수혜보는 기업이 나이키랑 코카콜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콜라 광고 엄청 하고요. 나이키도 스포츠 스타들이 신고 광고 엄청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주가도 좋은 편이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당장 동계올림픽 내년부터 스타트 끊어가지고 월드컵 수영 선수권 대회부터 해서 여기 내년부터 정상화되는, 드디어 행사들이 리오프닝하는 시기가 오니까 나이키한테 나쁠 게 없는 시기고, 그리고 올해 베트남 공장 셧다운 하면서 안 그래도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정상화될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작년 올해 중국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나이키. 참 나이키가 올해 최악의 해였는데도 수익이 시장보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높아요. 26%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불매해도 시장을 이겼습니다, 올해. 근데 내년부터 지금 불매운동이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상화만 돼도 어디냐, 나이키가. 올해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20% 정도예요. 지금 최고점이 26%까지 갔다가 약간 조정받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안 산다고 불매운동해도 이 정도고, 베트남 공장이 문 닫아도 20%는 그냥 올라버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데도 시장하고 거의 맞먹는 수익률 내다니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 전가하는 회사는 참 짱짱한 것 같다,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주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런 주식, 가격 인상하는 기업 너무 좋아하는 거 제가 영상에서 워낙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뭐 코카콜라, 루이비통, 애플, 룰루레몬 이렇게 이 리포트에서 골라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 링크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써 있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있죠, 클라우드 모멘텀 더 세진다. 근데 왜 마소냐? 또 리포트에서 너무 좋은 포인트를 찝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요. 대기업들이 마소를 좋아한대요. 대기업 클라우드 고객들이. 근데 포인트는 2022년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늘리는 시기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이 클라우드 1등이잖아요. 이제 대기업 고객 기준으로 아마존이 마소 숫자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래서 요즘 마소가 이제 시총 1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 기대도 받나 봐요. 그러니까 만년 2위인 줄 알았더니 돈 잘 쓰는 대기업 고객들을 꽉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업들한테 2022년에 돈 어디 쓸 거야 물어봤더니 1순위가 클라우드로 다 바꿀 겁니다. 2순위가 디지털로 바꿀 겁니다. 3위가 보안 강화할 겁니다. 사이버 보안. 그리고 4위가 AI 머신러닝 이런 거 할 겁니다. 이런 거니까 이쪽 수혜를 전부 다 마소가 보고 있죠. 게다가 빅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반독점 이슈 안 걸린 회사죠. 반독점 한번 20년 전에 때려 맞았기 때문에 회사가 쪼개질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독점 대비를 다 해놨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내년에 마소가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항공주에서 소몽님 항공주 다 아는 얘기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이 리포트에서 델타 항공을 찝어주셨냐면은 델타가 포인트가 이거예요. 기업들이 출장 갈 때 많이 타는 항공사래요. 우리나라도 기업에서 우리 임원분들이나 우리 회사원들 출장 갈 때 회사 돈으로 갈 때 막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거 많이 타지 않아요? 대표 항공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델타 항공이 코로나 이전에도 기업들 출장 갈 때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대요. 그래서 반대로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기업 출장이 회복되고 있어가지고 2022년에는 그 수혜를 좀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델타 항공이 또 매수 포인트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기업 출장이 회복되고 있다. 해외여행 반등이야 뭐 델타 말고도 여기 아메리칸 에어, 여기 써놨지만 비자, 카니발, 메리어트 호텔 다 해당되는 얘기겠죠. 가만히 보세요. 여기 5개를 배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면 클라우드, 인플레이션 헤지, 인프라 수혜주, 그리고 리오프닝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산해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항공주 영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언제 신고가 뚫으러 갈까요? 지금 가는 놈만 가는 장세라서 참 재미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델타, 아메리칸 에어, 뭐 비자 이런 것들 지금 디즈니는 심지어 폭락했고요. 리오프닝 주인 줄 알았더니 완전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막 신고가 바짝 붙어있을 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또 조정 올 때 사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포트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또 제가 좋은 리포트 있으면 놓치지 않고 알짜 리포트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개 안 해드리더라도 증권사에서 지금부터 12월까지 연간 전망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거 공부해보시면 되게 쏠쏠한 힌트들을 많이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트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돈 내고 봐야 될 정도의 엄청난 양질의 자료들인데요. 저도 이제 소개를 하고 공유도 드리겠습니다.